이렇게 가서 306페이지를 가겠습니다. 306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4장 지적 공부 일어났거든. 제가 이렇게 말했죠. 지적은 5장으로 이루어졌거든. 5장인데 1장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2장, 3장, 4장, 5장은 고루고루 시험에 놉니다. 고루고루. 여기서 4장에 지적 공부 일어나거든. 여기서 이제 처음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처음에 1번에 의의에 보면 이제 이래 나오는데 2번에 종류를 한번 보세요. 종류. 갈로 열고 1번에 지적 공부 일어났죠. 갈로 열고 2번에는 정보 처리 시스템 일어났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요래 해결해 보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지적 공부 이렇게 내놨거든. 그럼 이제 풀이를 해봅시다. 제가 아까 전에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은 장부가 두 개거든. 장부가 두 개일 때 하나는 등기부입니다. 하나는 지적 공부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토지의 표시예요. 하나가 소유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 이래 놓으면 소재, 지번, 지목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자폐예요. 자폐죠, 그죠? 그러면 3장에서는 요거를 배웠어. 요걸 배웠고, 그럼 4장에서는 요거를 배운다는 말은 정답입니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배운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지적 공부 일어났죠. 그럼 지적 공부 일어나면 이제 우리 책에 일단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이 구분만 해봅니다. 구분만 해봅니다. 그냥 지적 공부가 있고 하나는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관리된 지적 공부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딱 나올 때는 두 글자만 딱 생각하세요. 하나는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과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과도기가 종이의 시대에서 전산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 말. 그러면 지적 공부 이라면 종이로 만든 지적 공부다 이라면 되고, 정보자가 들어가면은 전산화된 지적 공부다 이라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서 요 지적 공부의 종류에 보면은 대장이 있거든, 도면이 있거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그럴 때 보세요. 이 대장은 문자로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대장은 100%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100%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면은 일일이 그림으로 그려야 되거든.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아직 요것만 전산화가 100% 안 된 것이지 이것들은 전부 다 100% 전산화가 다 되어져 있어. 오케이? 네, 그럼 그렇게 해놓고 자, 그럼 책에 갑시다. 그 2번의 종류를 보세요. 종류. 1.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등록부 나오죠? 자, 대장의 오른쪽에 의의를 가봅시다. 토지의 표시를 적었습니다. 문자. 그러니까 이제 한 칸 밑에 종류죠. 자, 시작.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도면입니다. 토지의 표시를 적었습니다. 그림. 한 칸 밑에 시작. 지력도, 임야도. 경계점 잡으시는 거죠. 각 필지의 경계점을 좌표죠. 옆에 수치죠. 옆에 줄 거 보세요. 숫자. 그래서 앞으로 수치라는 말이 나오면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큰 2번에 지적 공부의 열람 및 발급, 보관 이래 나오죠. 요거는 시험에는 이제 잘 안 나오는데 일단 한 가지만 딱 해봅니다. 1번에 보관 및 반출 이래 나오죠. 그죠? 1번에 반출을 보세요. 반출.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두째 줄에 가봅니다. 두째 줄에 끝에.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 공부를 반출할 수마다 있다. 그럼 307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갔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2번만 줄을 꺾겠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뭐다? 성의.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 개만 딱 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요거는 이제 뭐를 외우느냐면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한보도록 반출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그건 없습니다.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는 반출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상식선에서 봅시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 있지.
그런데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 나갈 수 있냐냐 이래놓거든. 나갈 수마다 있다.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있잖아요. 요래 공부를 해봅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 기록이 있어요.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가 있어요. 부속 서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어요. 지적 공부.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이 등기 기록, 적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배울 겁니다. 등기 기록은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부라고 하세요.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는 못 나갑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어. 그러면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지적 공부죠. 이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덕하면 나갈 수마다 있어. 그럼 나중에 요것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세 개를. 그럼 여기서 이제 공부할 때 이래 하세요.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이거든. 그럴 때 요 시장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업무를 볼 때는 상급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게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허가라는 말이 있죠. 승인이라는 말이 있죠. 신고라는 말이 있죠. 그럼 여러분, 허가라는 말 속에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승인이라는 말은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건 뭐라고 그런다? 승인이니. 동의라는 말이 있죠. 동의는 동급의 관계에서 말 그대로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는 이렇게 돼. 상하관계가 성립이 되지. 승인도 상하관계가 성립이 되지. 맞죠? 네. 그럼 허가는 개인과 국가고, 요게 승인은 하급기관과 상급기관이에요. 그죠? 그럼 이때는 답만 딱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표적인 세 개가 있는 기라.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라. 그래서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척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공부 반출을 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세 개를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꼭 외워두세요. 통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열람 발급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요게 있잖아요. 조금 부담스러울 때 이래 봅니다. 1번으로 가봅시다. 지적 공부 일단 줄 것을. 됐죠?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 죽었습니다. 해당 지적 소관청. 그 열람 또는 마시한다. 다만 정보 처리 시스템을 줄 것을.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이럴 때 갈로 안을 봅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 그건 이제 갈로 안만 줄 것이에요. 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나오죠. 그럼 이거를 이제 공부할 때는 요래 잠깐만 해보세요. 일단,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지적 공부죠, 그죠? 여기에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관리된 지적 공부입니다. 일단 이 두 개를 구분을 먼저 하는 거라. 맞죠? 네. 그러면 지적 공부는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 이때는 이제 가장 쉽게 해봅시다. 써놓고 해봅시다. 해당 지적 소관청입니다. 여기는 지적 소관청입니다. 읍면동입니다. 그럼 하나 써놓고 이야기합시다. 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해당 지적소관청.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소관청. 글자가 다다다. 이것만 구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쉽게 해봅시다. 종이와 전산합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해봅시다. 옛날에 호적 있죠. 그 호적은 옛날에는 종이로 돼 있지. 요즘은 물론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호적은 종이로 돼 있죠. 그러면 호적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적지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게 해당 지적 소관청. 그 만약에 제 본적지가 제주도라면은 제주도에 가서 떼어와야지. 맞죠? 네. 근데 오늘날 호적은 전산화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네. 그럼 아무 데서나 뗄 수 뭐다? 있다. 그래서 무슨 청? 지적 소관청. 감 잡았어요? 네. 그럼 결론입니다. 종이로 된 지적 공부는 거의 말 그대로 그 자리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돼.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해남에 토지 하나를 산다.
그러면 토지 대장을 발급받아야 되겠죠. 그럼 옛날에 종이로 되어 있을 때는 해남 군청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게 해당 지적 소관청. 그럼 오늘날에는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돼야 안 돼요? 돼.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전산화이라면은 구청과 동사무소는 전산망이 구축이 돼 있거든. 그럼 이제는 구청까지 갈 필요도 없이 동사무소에서도 된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리로 오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요 지적 공부라는 거는 요 세 개를 말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이거는 전산화돼 있다, 안 돼 있다? 있다. 돼 있다, 안 돼 있다? 있다. 이건 전산화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전산 안 됐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도면은 제외한다, 제외 안 한다? 제외. 그래서 거기 다시 가봅시다. 열람 발급의 갈로 1번에 보면, 갈로 1번에 보면은 두째 줄에 다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전환 지록 공부는 이래 나오죠. 거기서 도면은 뭐가 됐다? 제외. 그럼 도면은 전산화된 걸 뗀다, 종이로 된 걸 뗀다? 종이로 된다. 종이로 된다. 이해합니다? 통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한 글자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지록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은 자는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정지. 이거는 이제 요 글자만 조심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법학 시간에 있잖아요. 수입, 인지, 수입, 정지 요 말만 구별하면 돼.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떼든 대장을 떼든 수수료를 내야 돼, 안 내려? 네. 그 낼 때 인지냐 정지냐만 구별하면 됩니다. 인지는 국세입니다. 정지는 지방세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중앙이다, 지방이다? 중앙.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할 때는 인지다, 정지다? 인지. 시도지서나 소관청이 할 때는 뭐다? 정지.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제 말 들어보세요. 전합니다. 이걸 시험에 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소관청에게 수수료를 수입 정지로 납부한다. 오더와이다. 다시. 요게 들어가면 뭐다? 인지. 요게 들어가면 뭐다? 정지. 그럼 지적소관청은 시군구조. 그럼 인지다, 정지다? 정지. 그럼 시험에는 인지, 정지 글자 바꾸는 거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럼 이래밖에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인지로 납부한다. 오덱스다 X.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정지로 납부한다. 그거밖에 시험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정지만 구별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래놓으면 인지다, 정지다, 정지. 국장이 나와야만 뭐다? 인지. 그러다 하면 돼요. 통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력공부의 등록사항이거든. 이거는 이제 시험에 냅니다. 시험에 내는데, 잠깐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일단 무슨 말인지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요래 문제 보세요. 요래 봅시다. 이게,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가 되냐, 이래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됩니다. 출제위원이 내요. 왜 내느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에 많은 조문을 차지하고 있어. 많은 조문. 그럼 가장 쉽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이 있거든. 주민등록증이 있지. 맞죠? 그럼 주민등록증을 그려봅시다. 여기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오지. 발행기간, 발행일자 나오지. 직인이 나오죠? 사진이 나와야 나요? 나와. 맞죠? 네. 그러면 이런 걸 외우라 이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 소리가 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봅시다. 책에는 지금 있잖아요. 이거는 입문서다 보니까 토지대장에 그림이 안 나와 있거든. 도면에 그림이 안 나와 있거든. 그 나중에 그림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우리 상식 그려봅시다. 주민등록증 대충 눈으로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지죠?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은 적 있다 없다? 그 주민등록 등본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런 거 있지. 맞죠? 그러면 호적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인감증명서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대충 감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써있는 내용을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반만 배웁니다. 반만. 그럼 요거를 딱 보고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보세요. 출제인이 지력 공부는 요 세 개입니다. 자,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자비전을 봅니다. 그러면 대장의 종류입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에요. 자, 임야 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도, 무선도, 임야. 요래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보세요. 요래해가 여기에 공유지, 연명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대직번 등록부가 나와. 이게 일단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대장의 종류, 자 시작.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영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이걸 자꾸 익숙을 시키는 거야. 이게 요 7개밖에 안 되는데 7개밖에. 7개밖에 안 되죠. 자, 시작.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영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자배전업부. 요래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처음에 이제 이랍니다. 개수는 7개거든. 7개인데 5개로 줄일 수 있어요. 왜 줄이냐면요. 이 2개는 양식이 같습니다. 양식이 같기 때문에 등록되는 사항이 같아 이 말입니다. 이 2개는 양식이 같아. 여러분들 양식이 같아라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같아 안 같아? 같이. 맞죠? 네. 똑같은 거예요. 면허증의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과 양식이 똑같은 거예요. 물론 안에 하나하나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모양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제 요거 1개, 2개, 3개, 4개, 5개.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용어 선택을 잘합니다. 자, 보세요. 지적도와 임야도를 합친 글자가 뭡니까? 도면이죠. 자, 시작. 지적도와 임야도를 합친 글자가 뭐다? 도면. 제가 아까 그랬죠. 어저께 지난주에 그랬죠. 아버지, 어머니를 합친 글자가 부모잖아요. 맞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2개를 낱개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지적도, 임야도 이래 부르지 않습니다. 합친 글자가 뭐고? 도면. 그냥 도면 이래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위에 거가 조심해야 돼요. 보세요. 이 2개는 등록되는 내용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거와 이거는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요 대장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오케이? 왜? 대장이라는 말을 쓰면 4개를 포함한다. 포함 안 한다? 포함하지. 맞지? 네. 이거 잘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랬잖아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 나중에 가면 너무너무 쉬워. 낱말만 구분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요 대장은 4개를 포함한 글자니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이거는 분리해서 써야 돼. 물론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내용이 똑같이 등록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저 안으로 들어가서 그럼 공부하겠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해보고. 일단 요래 구별이 됐죠? 됐다고 빨리 그러세요. 됐죠? 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오늘은 요것만 딱 갖고 공부를 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요것만 갖고 공부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 지적 공부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거든. 일단 소유자를 배웁니다. 소유자는 한 번밖에 안 배웁니다. 여기밖에 안 나와. 그럼 소유자는 요리 와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이 토지에 대장이 있다, 도면이 있다, 경계점 자배전업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토지의 소유자는 대장에만 나온다. 다른 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소유자는 어디에만 나온다? 대장. 자, 그럼 제가 잘 쓰는 말이 이 말이거든.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죠. 그러면 제가 사천 못 가거든. 사천이라는 데 본관이지, 본관. 전주시라면 전주라는 게 본관이지. 맞죠? 그럼 제 본관이 주민등록증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지.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봐야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자는 어디에만 나온다? 대장에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글자를 봅니다. 앞으로 법학을 공부할 땐 소유자는 3가지를 말하세요. 3가지. 그럼 소유자이라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이게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입니다. 그럼 다시 합시다. 자, 그럼 성명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목희수죠. 맞죠? 네. 주소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00번지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번호죠. 700-123-121234-567. 됐죠? 그럼 요것만 딱 갖고 봅시다. 목희수죠. 목희수는 그 사람을 특정하는 거 이다 아니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합시다. 동명이인이 있지. 맞아요? 네. 그럼 목희수는 대한민국에 4명이 있어요. 그럼 이지혜이라면 대한민국에 아무리 못해도 1000명은 될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여러분들은 그런 이름이 없지만 옛날에 가면 영자, 순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이름이 수천만 수만 명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
맞죠? 네. 영이 이런 이름이. 맞죠? 네. 그러면 목회수는 그 사람을 특정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00번지에 목회수 혼자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5명이 살 수도 있다, 없다? 있지. 여러 명이 산다, 안 산다? 살지. 그럼 이것도 그 사람을 특정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700-123-123-4-5-6-7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은 몇 명? 한 명. 자,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보세요. 전합니다. 700-123-4-5-6-7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서울특별시도 노량진동 100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기수는 대한민국에 몇 명? 한 명. 이게 그 사람을 특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세 개는 법학에서는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입니다. 법학에서는 반드시 이름을 쓰면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특정하지. 맞다. 맞아. 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들어가면 이제 요거 잠깐만 요래해봐요. 요거는 그냥 요래해 봅시다. 칠판을 잠깐 보세요. 1번에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상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정려할 수 뭐다? 있지. 유정할 수 뭐다? 있지.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하면 소유자가 달라져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매매하면 1월 2일 날 뭐 했다? 매매. 1월 1일 날 매매했다는 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1월 1일 날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결론은 요 두 개가 같이 다닌다, 따로 다닌다? 같이. 그럼 법학에서는 날짜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등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정답입니다. 요게 소유자가 달라졌거든. 요게 소유자의 변동 뭐입니까? 원인이지. 맞지? 네. 그럼 요거는 변동 뭐다? 일자. 되죠? 그러면 여기에 소유자의 변동 원인, 변동 일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럼 항상 모르겠거든. 이러면 딱 공부하세요. 갑하고 을하고 1월 2일 날 매매했다. 이러면 항상 생각하세요. 됐죠? 네. 매매가 변동 뭐다? 원인. 1월 2일이 뭐다? 일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나올 때는 있잖아요. 보세요. 이 토지를 보세요. 송윤아 혼자 단독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10명이 공동 소유할 수도 있다. 그러면 뭐가 등장한다? 지분이 등장한다. 소유자는 단독 소유할 수 있지. 공동 소유할 수도 뭐다? 있지. 그러면 지분이 등장해야 되는데요. 해. 그러면 지금부터 법학을 공부할 때는 소유자가 나오면 요 세 개를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됐어요? 네. 머리로 떠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무조건 같이 다녀요. 근데 요거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하. 공동 소유일 때는 등장한다. 이거는 단독일 때 등장해야 안 해요? 해. 공동일 때도 해. 이거는 단독일 때는 안 해. 공동일 때만 해. 요까지 이해됐죠? 네. 그럼 이제 요 위로 오세요. 소유자는 어디에 나온다? 대장. 그럼 대장에는 이거는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온다, 이 말. 그러나, 요 지분은 여기에서만 나온다, 이 말. 자, 요거는 무슨 소유일 때? 공동 소유일 때 뭐를 나타낸다? 지분. 이해했죠? 자, 요 그림은 됐다, 안 됐다? 빨리 됐다고 그랬어요? 됐다, 안 됐다? 됐어요? 네. 좋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두 가지만 갖고 구분합시다. 소유자 이래 가지고 지분 요 두 가지만 갖고 구분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소유자 나온다는 거 알겠죠? 여기에 소유자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럼 요 네 개는 정답입니다. 요 네 개에 다 소유자가 나와야 하나요? 나와. 그럼 소유자는 대당에 등록한다. 이러면 오더 와이다. 소유자는 대당에 등록한다면 오더 와이다. 그러나 소유자의 지분은 대당에 등록한다면 오더 X다. X. 소유자의 지분은 여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러니까 소유자의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만 나오고 토지대당, 임야대당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요거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래 봅시다. 제가 이랬죠. 여기에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토지대장이 있어. 그럼 토지대장에 송윤아 이래 쓰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송윤아가 제일 예쁘다, 안 예쁘다? 제 눈에 안경입니다. 송윤아 제일 예뻐요. 오케이? 네. 근데 제가 진짜 예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복길이가 제일 예뻐요. 김지영이가. 복길이 예뻐요, 안 예뻐요? 여성스럽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고 복길이 이쁘다니까 촌스러운 사람을 닮는데 됐습니다. 근데 왜 송윤아라고 자꾸 쓰느냐 이러면 제가 송윤아를 엄청 예뻐하거든. 예뻐하는데 그 모시하고 결혼해버리는 바람에 막 싫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이제 삼동으로 내려앉았어요. 근데 왜 송윤아를 자꾸 썼냐 할 때 발음이 제일 매끄러워. 발음이. 김지영이라는 것보다는 송윤아이라는 게 매끄러워요. 그래서 송윤아를 써요. 어떤 사람이 제 아내가 송윤아인데 제 아내는 송윤아 아닙니다. 제 아내는 강은주입니다. 그래서 강씨 이름만 들어도 쳐요, 안 쳐요? 쳐요. 이름만 들어 쳐요. 그럼 더 정리합니다. 송윤아 요래 됐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 토지를 송윤아 혼자 단독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100명이 공동 소유할 수 있거든. 그럼 송윤아 외 부식부 되죠. 그러면 100명이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을 기록하는 장부가 하나 따라 붙어야 되는 거라. 그게 시작 공유지 연명부 되죠. 그럼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이거는 그냥 토지, 일반적인 토지. 요거는 집합 건물의 토지. 집합 건물이라면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거든. 보세요. 여기에 아파트가 이래 있다면 토지가 있지. 토지니까 토지 대장이 있어요. 그럼 토지 대장에 소유자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성질상 여기에 사는 사람이 이 토지를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 소유니까 지분을 기록하는 장부가 따라 붙어요. 잠깐 보세요. 101호 5000분의 77, 102호 5000분의 77. 그럼 여기 5000은 토지의 면적이 얼마다? 5차. 그 중에 1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요거는 일반적인 토지, 집합 건물의 토지. 그러면 이제 딱 해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에서 소유자는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등기에서 배웁니다. 그럼 이제 답만 따갑니다. 소유자는 대당에 등록한다. 오더와이다. 공유지의 멤버 대리권 등록부에는 소유자의 지분을 등록한다. 한다. 그래서 끝이라. 시험에 안 내. 그럼 시험은 이제 이거를 갖고 내는 거예요. 이러면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요 그림이 딱 그려져야 돼요. 자, 그럴 때 제가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있거든. 주민등록 주민등록 등본, 호적이 있죠. 그건 호적이라고 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보세요. 주민등록 증에 성명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호적에도 나와. 맞죠? 그럼 아까 본가는 주민등록 증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요. 등본에도 안 나와. 호적에는 나와. 그러니까 제 말은 토지를 나타내는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에 전부 다 나오는 거는 이름하고 주민등록 번호라. 그러면 토지를 나타내는 장부가 있거든. 이 장부에 소재 지분은 다 나와요. 소재 지분은. 오케이? 네, 그러면 요 두 개를 먼저 이해를 할 때 제 말 들어보세요. 답을 공부할 때 이랍니다. 법학 시간에 소재와 지분은 분리되는 거 아닙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이죠. 그러면 100이죠. 100입니다. 노량진동이죠. 100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100번지에 토지 대장은 있답다. 100번지에 토지 대장은 괜찮습니다. 틀리도 괜찮습니다. 100번지에 토지 대장은 있답다. 없습니다. 그냥 쉽게 해봅시다. 제말 들어보세요. 제가 요 앞에 글자 읽었다 안 읽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100번지라고 쓰면 이게 상계동이 100번지인지 중계동이 100번지인지 모르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럼 노량진동에 토지 대장은 있답다? 없습니다. 노량진동 100번지에 토지 대장은 있을 수 있답다? 있지. 그러면 요게 뭐고? 소재. 요게 뭐다? 집합. 그럼 이거는 합쳐져야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 분리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됐죠?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분은 등록을 한다. 여러분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목이거든. 지목은 여기에만 나와. 다른 데는 안 나와. 그래서 앞에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지금 이렇게 배웠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명칭 그대로 등록하지 마. 도면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등록한다. 앞에서 배웠다 안 배웠다? 자, 요래 보세요. 요 그림을 그려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서울대학교예요. 그럼 서울대학교도 토지거든. 그럼 토지대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토지 대장이 있으니까 지적도가 있답다. 있죠. 그럼 여기서 토지 대장이 요거잖아요. 지적도가 요거잖아요. 근데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왜?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게 돼. 그럼 지목은 자 봅시다. 요게 서울대학교의 토지대장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의 지목은 자 시작 학교 용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학교 용지 이래 쓰는 거예요. 이걸 명칭 그대로 쓴다. 이러면 명칭 그대로 쓴다. 그런데 지적도에 쓸 때는 뭐라고 쓴다? 학. 이걸 부호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여기에서 두 문자가 있고 차문자가 있다. 차문자자 시작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외워 있어요? 안 외워 있어요? 외워 있죠? 근데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야 된다는 거는 지목은 여기에만 나온다. 시작 대장. 다시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지목은 여기에만 딱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나와.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그림을 떠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면적. 뭐다? 경계. 뭐다? 잡. 저거는 한 군데밖에 안 나와. 그래서 공부하기가 쉬워. 한 군데밖에 안 나와. 그러면 여기 보세요. 면적은 여기에 나와요. 오케이? 네. 경계는 여기에 나와요. 좌표는 여기 나와요. 그럼 여기 글자가 뭡니까? 좌표. 여러분들 아까 경계 어디에 놓는다? 도면에 나와요. 맞지? 네. 그럼 면적은 어디에 놓는다? 토지대장, 임야. 그럼 이제 글자를 보세요. 면적, 경계, 자, 쭉 순서대로 딱 오면 되는 거라. 시작. 면적, 경계, 좌표. 맞죠? 네. 그럼 이제 잠깐만 해보세요. 눈살미가 있으면 봅시다. 요거는 전부 다 나온다. 오더와이다. 요거는 몇 군데? 두 군데. 맞아. 요거는 몇 군데? 한 군데. 그럼 여기서 그대로 오세요. 그러면 소재지변은 다예요? 다 안 해요? 다. 지목은 몇 군데? 두 군데. 그러면 시작. 면적, 경계, 좌표. 이래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그럼 여기서 좌표는 그러면 됐어요? 도면의 경계는 아까 됐다, 안 됐다? 이게 도면이잖아요.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도면이 어디서 놓, 경계는 어디서 놓는다? 도면. 그럼 면적은 어디서 놓는다? 토지대장, 임야. 그럼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렵게 들어가면은 나중에 다른 걸 설명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어렵게 들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죠. 그럼 써놓고 해봅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소유자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지목 나와야 안 나요? 나와. 면적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본다, 과세 대상으로 본다.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과세 대상이에요. 국가가 국민을 바라볼 때는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세금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럼 정리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를 알아야 되면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면적을 알아야 되면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목을 알아야 되면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목해 봅시다. 밭의 세금하고 대의 세금하고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세금을 볼 때는 면적을 알아야 되면 해야 돼요? 알아요. 그럼 세금을 부과해서는 소유자를 알아야 되면 해야 돼요? 알아요. 그럼 소유자가 어디에 나와요? 토지대장, 임야. 면적이 어디에 나와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 지목도 어디에 나와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 그렇게 딱 되는 겁니다. 되죠? 그럼 요것밖에 안 했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까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3분의 1밖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요것만 외우세요. 자, 그럼 연습을 해봅시다. 일단 이거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죠? 네. 요 그림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죠. 이거는 돼 있어야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할 때, 자, 처음에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는 어디에 놓는다? 대장. 근데 지분이죠, 지분. 지분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OX다, X. 공유지명과 대리군 등록번호 뭐다? O. 그럼 소유자는 끝이라. 그럼 이제 소재 지분은 전부 다 나온다. 오더와이다. 지목은 몇 군데? 두 군데. 노란 글자만 딱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노란 글자 요것만 딱 하고잖아요, 지금. 요게 지목이지. 맞죠? 네. 그럼 면적, 경계, 좌표는 시작. 면적, 경계, 좌표. 그대로 내려오면 그 좌표는 여기 글자가 좌표가 있잖아요. 경계는 도면에 있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고? 면적. 됐죠? 자, 통과. 됐습니다. 그럼 그 정도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넘기면 이제 309페이지를 가보겠어요. 309페이지를 갑니다. 309페이지에 가면 이제 도면이 나오거든. 도면이 오는데 1번에 의는 됐고
이번에 도면의 축척은 한만 하고 가겠어요. 제 손을 보세요. 도면의 축척은 몇 개가 있다? 7개. 자, 시작.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그러면 딱 끝이라.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도면의 제도 일어났죠. 그럼 거기서 동그라미 1, 2, 3, 4, 그 숫자만 외우면 됩니다. 외우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래 해보겠어요. 아니, 이거 쉬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래 보세요. 여기에 도면의 제도거든. 아니, 너무너무 쉬워요. 자, 이리 와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도면입니다. 제가 써놓고 해보겠어요. 정답입니다. 국가가 있죠. 그러니까 한 국가이라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아, 좋다. 다른 거 다 생략합시다. 국토교통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기 국가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밑에 시군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밑에 읍면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밑에 개인과 개인이 있답다. 있지.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가장 쉽게 정리합니다. 이걸 보세요. 이래 되졌어요. 그럼 여기는 노원구입니다. 여기는 동대문구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 구조, 여기에 대한 시작, 시군구. 그러면 노원구와 동대문구에 경계가 있답다. 있지. 그럼 이게 도면을 그릴 때 이 선 있죠? 선의 굵기, 선의 굵기 좀 진하게 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0.4mm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서 잠깐만 와보세요. 보세요. 요래 됐거든. 여기는 중계동이에요. 여기는 상계동이에요. 이게 동이죠? 이게 동 뭐다? 리. 도시는 뭐라고 부른다? 동. 시골은 뭐다? 리. 그럼 단발합니다. 노원구와 동대문구의 경계의 선의 굵기와 오케이? 중계동과 하계동의 선의 굵기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달라. 그럼 이거는 0.2다 이 말. 이해됐죠? 네.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이래 됐어요. 이거는 100번지입니다. 101번지입니다. 이거는 개인과 개인이지. 그러면 개인과 개인의 선의 굵기와 동리의 선의 굵기와 시군구의 선의 굵기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달라. 이거는 0.뭐다? 1.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나중에 그냥 숫자 외우면 돼요, 안 돼요?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지적 청량 기준점인데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길거리를 가면 청량 기술자 아저씨들이 청량을 하고 있어요. 청량. 그럴 때 보세요. 저 아저씨들이 청량을 할 때 보세요. 잣대를 어디다가 꽂아놓고 청량하냐. 그 잣대를 어디다가 꽂아놓냐는 게 어디에다가 기준으로 잡고 청량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청량을 할 때는 기준이 되어주는 점들이 있답다. 해서 이거는 국가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를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가서 안 보일 뿐입니다. 설치는 다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길거리를 가면 땅바닥에 동그랗게 요렇게가 상수도 이래가 땅에 탁 박혀 있는 거 봤다 안 봤다? 봤지? 그럼 요렇게가 도시가스 이래 땅에 탁 박혀 있는 거 봤다 안 봤다? 봤지? 지적 청량 기준점도 이런 식으로 국가가 전국 방방곡곡에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를 다 해놨어요. 그럼 설치를 했죠. 그럼 이 설치된 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는 거는 지도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요. 그럼 지도를 본다는 거는 대장을 봐야 된다, 도면을 봐야 된다, 도면. 그러면 요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봅시다. 이래 나왔죠. 절이다, 절 아니다? 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래 놨죠. 학교다, 학교 아니다? 학교. 그럼 만약에 이래 놨다면 온천이다, 온천 아니다? 온천. 그럼 요래 딱 나오면 요게 지적 삼각점에 그 설치된 위치라, 위치.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 이해만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요 선의 굵기가 있답다. 있지. 요게 0.뭐다? 2. 그럼 자 정리합니다. 행정구역은 행정구역 옆에다가 혹시 모를 우려가 있으니까 시군구라고 썼어요. 행정구역 옆에다가 시군구라고 썼어요. 시군구. 자, 그러면 행정구역은 이제 시작 0.4. 기준점은 뭐다? 0.2. 동리는 뭐다? 0.2. 경계선은 뭐다? 0.1. 그럼 1번은 경계선이죠. 이게 개인과 뭐다? 개인이지. 개인과 개인이지. 해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넘겨보면은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제 도면이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그냥 도면이 요렇게 생겼구나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가 나중에
자, 제 손을 보세요. 여러분, 이거도 나중에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고 요거를 두 개를 비교, 원래 세 개가 나와요. 세 개. 그거를 비교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 본 기본서를 받으면 그때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냥, 도면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여러분들 하나만 딱 봐보면 그 도면이 왠지 모르게 바둑판처럼 나와 있다. 아니면 조금 이제 어쩐지 모르게 좀 꾸불꾸불하게 보인다. 그러면 도시적 개념이다, 농촌적 개념이다, 농촌. 그게 여러분들은 꾸불꾸불한 것 같지만 그게,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그게 이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까 선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무슨 선이라고 그랬다? 직선.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1페이지를 갑니다. 3페이지 가는데, 이 지적 공부의 복구는 최근에 몇 번 시험에 나왔거든. 시험에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는 약간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공부는 잘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이 공시법은 그날 끝내야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민법, 개론 공부하세요. 공시법은 수업 시간에 다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공시법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국영수 과목 공부해야지. 사회탐구 공부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민법, 개론은 이제 국영수잖아요, 국영수. 우리 공시법은 사탐이잖아요, 사탐. 맞죠? 네, 사탐은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7월달부터 하면 됩니다. 7월달. 그 대신 들어는 자꾸 놔놔야 돼요. 7월달부터 전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러면 그거 안 됩니다. 자꾸 이 들어는 봤다. 그래서 밴드를 잘 활용하고 있답다. 한만 합시다. 우리 뒷걸모와 태산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루에 밴드는 기름은 20분 분량이고 보통 10분 분량이거든. 이게 10분, 20분 이게 쌓이고 쌓이면 있잖아요. 이게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밴드의 최고의 장점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낱말을 익숙시켜야 돼요. 낱말을 들어봤다 이래야 돼. 그래서 이 글자를 자꾸 이 공유지 연명부라는 걸 들어봤다 이래야지. 경계점 자비능력부라는 걸 들어봤다 이래야 되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은 나중에 7월 달에 갔을 때는 민법, 개론, 공시법 같이 해야 된다, 따로 해야 된다? 7월 달에도 민법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달까지 다 끝내야 돼, 민법, 개론은. 그래가 이제 7월 달부터는 민법, 개론 공부하는 만큼 공시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공법도 해야 되고 중개사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공부만 하세요. 연말이 되면은 제가 이런 말 했죠. 우리는 보세요. 직계존, 거의 다음 시험 칠 때까지 직계 좀비 속 관원 상제 이외에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럼 조금 있으면 막년에 한다고 연락 와야 하나요? 딱 끊으세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올해 막년회를 즐기면 내년 막년회는 슬픔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올해 막년회는 끝내세요. 우리 사람의 가장 심리적인 게 있잖아요. 결론은 이거거든. 제가 나중에 가면 좀 더 과격한 말도 합니다. 집에 가서 밥 해줄 필요 없어요. 오케이? 집에 가서 나 없어도 도둑 든다, 안 든다? 안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맞아요? 그래서 직계존 미술 가능성이 이해는 없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막년에 갔다 오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지. 그게 쌓이고 쌓이면 안 됩니다. 막년에 가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설레인다, 안 설레인다? 설레. 막년에 갔다 왔죠? 후유증이 일주일 가야 안 가요? 가. 그러면 14일이 그냥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년에 14일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공부만 하세요. 그래서 시험은 있잖아요. 결과로서 말을 해야지. 결과로서 말해야 됩니다. 시험은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제가 과정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과로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직계점에서 가능성이 이해는 전부 다 하세요. 그래서 휴대폰 있죠? 밴드 전부 다 숨기세요. 숨겨야지. 그 오는 거 안 뜨게 할 수 있잖아요. 밴드 그 관리하면. 오케이? 네. 모임 이런 거 다 하세요. 그럼 요즘에는 모임이 있다면은 회장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1년 동안 공부하게 됐으니까 1년 있다가 갈게 이러면은 옛날에는 이런 말을 썼거든. 옛날에는 공인 중개사 공부를 숨어서 했어요. 옛날에는 숨어서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설사 한다 하더라도 에이 그거 뭐 3개월만 하면 되는데 뭐 이래는 그거는 15년 20년 전의 이야기라. 20년 전에. 지금은 공인중개사는 고시거든. 고시.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공인중개사 고시 이 4개가 4대 고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수능 있죠. 대한민국에서 있잖아요. 수능 다음으로 수험생이 많은 게 이 중개사 시험이에요. 맞다. 맞아요. 이 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거든. 그래서 떳떳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세요. 내가 1년 공부하는데 나 건들지 마라.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공부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그 시험 어렵다던데 이래 말을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맞죠? 그래서 나 건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래가 합격해가 내가 오겠다. 그랬어요. 맞다. 꼭 합격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합격자 모임날 오시면은 거기에 우리 찻집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노래를 엄청 잘하거든. 오늘 18번에 거기 우리 찻집이거든. 계절적으로도 딱 맞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동영상을 많이 듣거든.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면 있잖아요. 저를 이렇게 자꾸 해요. 그러니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합격자 모임 날 제가 다른 학원에 수업이 있어요. 그 합격자 모임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최근에는 있잖아요. 그 학원에 전부 다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왜? 제가 와서 노래를 불러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노래를. 그래서 양해를 구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야간만 수업 좀 빼주세요. 그럼 그 학원에서도 의뢰 이해를 해줘요. 왜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 가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보통 6시 반 되면 뷔페가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서 밥 먹고 있는데 노래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밥 먹고 있는데 노래 시키면 안 되지. 그럼 노래는 언제 시키느냐? 이 거기울의 찻집은 12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12시가 되어야. 그 전에 하는 거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 전에 하는 거 아닙니다. 12시 넘어야 하는 거죠. 술이도 좀 채야 되고, 분위기의 흥도 좀 올랐을 때 감정이 있어가 노래를 하는 거지. 밥 먹고 있는데 노래 시키고 이러면 안 되죠. 12시 이후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2시 이전에 집에 가야지 이런데, 그날 정도는 새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새벽 별 보면서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배우자는 안 된다 이라면 있잖아요. 그분도 같이 오세요. 같이 오면은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노래 들으려면 12시까지 있어야 되고, 듣기 싫으면 그냥 일찍 가면 됩니다. 맞죠? 네. 자, 이제 우리 합격해야 돼요. 합격하는 지름길은 기본서 몇 번 읽는다? 10번. 10번을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1페이지 지르공부 복구거든.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해봅시다.